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마음의 평수 한 평, 입찰 실패가 두렵다면 탐심을 빼세요. 이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입찰을 할 때, 이제 뭐 많은 갈등들이 오죠. 어떤 갈등이 옵니까, 주로? 내가 낙찰은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은 적게 쓰고 싶은 마음의 어떤 그 갈등이 오죠. 내가 이제 더 써서 더 많이 써야만 1등을 할 수 있고, 덜 쓰면은 1등 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은 입찰을 앞두고 고민을 하죠. 물론 이제 고민 없이 재수에 기대서 탁탁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칠 때 경매에 있어서는 입찰 가격을 미리는 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80%의 윤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입찰 현장에서 당일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더 쓸지 줄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컨설팅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바로 내가 미리 정해놓고서는 그 금액을 딱 가자마자 눈 딱 감고 그냥 착 써버리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왠지 그러면은 공을 좀 덜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고민 자체를 좀 덜 하는 것 같죠. 즉 또 고민을 덜 하다 보면은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끝까지 생각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제일 그 모든 시세 조사를 했던 노력, 그 모든 고민했던 그 시간들, 그거의 마지막에 결실을 이루는 것이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냥 물론 내가 떨어져야지, 협회에서 하고 있는 떨어지러 왔어요 같은 것처럼 누군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1등을 할 것 같으니 그 선보다 조금 근사치로 덜 써서 고의적으로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2건 정도 선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떨어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냥 떨어질 거 뭐 최저가에서 얼마만 써버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이 1등일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떨어지는 선도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경매를 많이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거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렵다. 과거에 이제 우리 스파레주에서는 승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졸업한 스파레주 교육생들이 있고 이제 스파레주 교육생들이 있어요. 배우는. 그럼 이 배우는 교육생들하고 동일한 물건으로 경쟁에 붙었을 때 선배한테 떨어지는 질 확률 자체가 굉장히 적고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초보일수록 더 촉이 서 있다는 거 1번. 그 다음에 더 겸손하다는 거 2번. 그죠? 더 겸손하죠? 그래서 내가 덜 먹어도 되니까 낙찰에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시기가 스파레주 교육생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으로 경쟁이 붙으면은 이깁니다. 거의 100%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파레주 교육생들이 입찰장 가면 그 물건을 꼭 가져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기수들은 제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입찰 가격까지 맞힌 적이 많습니다. 전체. 그럴 때는 이제 승률이 100%였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교육생들에게 모든 동일한 품질의 것을 제가 준비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성장을 돕는 입장에서 가끔은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 시기가 이제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전이죠. 그래도 배운 대로 하면 1등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그 최근에 어떤 그 시점부터는 뭔가 멘탈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자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부자 마인드는 그거죠. 적게 쓰면은 적게 쓰고 낙찰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쓰고 낙찰을 기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부자 마인드의 인과의 법칙.
선인 성과의 법칙을 부자 마인드에서 많이 강조하던 시기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시기에 이제 그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봐야 몇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에 이제 항상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협회에 있는 스파레주의 강력한 교육 시스템은 일종의 미국으로 보면은 특별한 해병대 수준, 그죠?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그 훈련 프로그램이 해병대 프로그램이 엄청 무섭죠. 그죠? 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할 때는 육군하고 공군이 합심해서 작전을 짜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대들로서는 이길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트한 훈련 프로그램도 수많은 실전과 어떤 막 그 정신과 기상이 살아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만들어지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지만은 이게 꼭 처음에 탄생했던 그 강력한 군대 같은 느낌의 스파레주 방식을 100% 옳다고 볼 것이냐라고 보면은, 과연 그런 프로그램이, 한 10년 가까이 이어지겠지만, 15년, 20년간은 이어지겠는가? 왜냐하면 창시자인 제가 점점 늙어가고, 그 부자 마인드하고 협회의 핵심 가치들이 뭐 스피드 훈련,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도의 집중력 훈련,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거를 프로그램의 품질 자체를 내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계승하기가 좀 힘들죠. 전승도 어렵고 계승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들도 처음에 있었던 어떤 좋은 기술들이 후대를 가서 발전하는 것일까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감청자 색깔 내는 기술 흉내 못 내잖아요. 그죠? 못 내는 거예요. 고대의 기술들이 고대의 기술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대만에 가서 그 박물관을 갔는데 옥으로 배추를 만들어서 이제 그 왕비라 그래야 되나? 그죠. 왕비들한테 이제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알다시피 옥의 경도는 어마무지하게 딱딱하고 그거를 망치로 쇠로 친다고 해서 쉽게 다듬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더 강력한 힘이 작동하면 부러져 버리는데, 그거를 정말로 예리하게 다듬는 세공 기술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고, 또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반야신경을 써놨다든가, 머리카락 안에 그 많은 글자를 다 집어넣는 기술. 지금 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지만 전승이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경매라는 게 돈 내고 돈 먹는 어떤 투자의 게임이지만, 주식도 그런 마인드와 멘탈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매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입찰 단계에서는 마음의 공부, 수행, 깨달음, 이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 뭐 이런 게 작동하는 시점이 옵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존재하면 100%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동일한 품질로 계속 성공을 이루려면 나름대로의 고도의 철학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고도의 철학.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떤 경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냐면은, 새예요. 뭐 어떤 새예요. 근데 새가 있는데 생선이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물이 이제 충분하지 않는 물이 노출된 지역까지 얘가 어떻게 왔나 봐. 그랬더니 걔가 먹으려고 입을 부리로 무나 싶었는데, 부리로 물더니 그걸 점프해서 가서 물이 깊은 데다가 고기를 풀어주는 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새가 물고기를 보면은 바로 먹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물에다가 던져주고 살려준단 말이죠. 정말 신기하다, 이게.
그럴 때 이제 댓글들이 아 얘가 이제 그 좀 전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덜 불러서 덜 고파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댓글들도 달려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배가 그 덜 고픈 건 이해하겠지만 그걸 굳이 물 속에다가 던져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것도 한 뭐 7m, 10m를 갖다 물고 가서 그거를 갖다가 빠뜨려 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어떤 묘한 고도의 그 정서적인 부분이 작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가 왜 그랬지?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입찰을 할 때는. 그래서 이 고도의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도 스피드 훈련, 상상력 훈련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거가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쓰는 경우는 비추. 고민을 많이 하고 쓰시라. 오케이. 근데 언제까지 고민하냐? 입찰서를 제출할 때까지 고민하셔야 된다. 그럼 그 고민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고민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처럼 마음의 평수가 한 평이라면, 그러니까 한 평이다 이거 한 평. 그럼 이 한 평의 공간에다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마음도 한 평인데 한 평. 근데 거기에 어떤 더 먹고 싶은 마음, 그죠? 그 다음에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뭔가를 그 겁내는 마음, 그 다음에 꺼리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내 그 마음을 차기 시작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 마음을 차면, 그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거를 차면은, 예를 들면은 75%가 찼어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꺼리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입찰에 대한 그 어떤 걱정하는 마음이 찼습니다. 그 다음에 더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찼어요. 그죠? 그럼 그 마음이 찼을 때, 나머지 25%의 마음에서 내가 낙찰받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 때, 이 마음 전체적인 점수로 보면은 낙찰받고 싶은 마음 25점, 떨어지고 싶은 마음 75점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안 된다. 자, 그러면은 고민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75%를 찰 때 있죠. 그러나 입찰을 위해서는 그 75%의 그런 마음을 빼내고 나머지 갖고 싶은 마음, 투자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가지고 돈을 단돈, 내가 한 3천 벌려고 계획했는데 2천이면 어때? 그래, 1,000만 원이면 어때? 라는 마음으로 줄어드는 긍정적인 마음이 차지하게끔 내가 그 마음을 주사기로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마음 훈련이거든요. 마음 훈련.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상태가 몇 퍼센트 정도가 부정적인 요소로서 채워지고 있더라는 걸 알고 그 마음을 내가 인위적으로 빼내면서 긍정적 마음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는, 즉 그냥 우리가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에 물 한 번 넣으면은 끝나는 그 마음이 물탱크가 아니고 내 마음의 평수 한 평 안에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마음을 꺼내면서 긍정적 마음으로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먹고 싶어, 좀만 덜 쓰고 싶어. 근데 괜히 내가 이거를 쓰면은 나 혼자서 뻘쭘하게 광야에서 내버려 든 느낌이다고 내가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어쩌지? 라는 황당한 상황에 내 생각이 매몰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들면 안 된다. 근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럼 그 마음이 지배를 할 때는 입찰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마음이 지배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내 머릿속에서 야, 이러다가 뚜껑 딱 까봤더니 단독인 줄 알았는데 3대1이나 5대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 벌써 마음이 조금씩 후퇴하죠. 75점을 차지했던 75%를 차지했던 부정적 마음이 빠지는 거죠. 그래, 지금은 내가 고민이 되는데 잠시 후에 떨어졌을 때 그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자, 이런 식의 어떤 견제하는 마음이 옆에서 또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이 그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 있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냅두지 마라. 들어올 수는 있죠. 내 마음이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마음에 지배를 당해버리면은 나의 긍정적 마음, 나의 제정신인 마음이 25점밖에 안 남게 된다는 점에서 온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더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면은 가득 참을 느끼고 그 마음을 빼고 다른 마음을 집어넣는 자유자재한 인공지능, 요즘 흔히 말하는 AI 같은 성능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는 악마가 여기 떠 있고 하나는 여기에서 천사가 떠 있어 가지고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를 할 때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약간의 정신분열 증세 같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끝에 내가 이 금액을 고집할 때 미래의 1시간 이후의 미래로 내가 가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스파레주의 어떤 공식이 10,000원 차이로 떨어져도 웃으면서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게 우리 스파레주의 낙찰가 결정법의 여러 가지 구결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게 말로는 쉬워 보이나 실제로 그 금방 말씀드린 요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쉽겠냐.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지 말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오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마음의 훈련은 훈련법에 따라야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들으면 오케이 하고 깨달아질 정도면 경매를 이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경매를 하고 있거나 고수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